효도가 최명희를 차로 치게 되면서 엄청난 비밀의 실마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최명희가 밝히려고 하는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놀라운 반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효도는 효심이의 막내 동생이었는데요. 겉멋만 잔뜩 들어있는데 실속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단계 회사를 해서 돈을 벌 생각이었는데요.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녔던 이유는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효도는 전 여친의 집 앞에서 자기가 외제차를 뽑았다고 전화를 하면서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내려와 보라고 하면서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 수빈이라고 하는 여자친구는 효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278개월 할부로 뽑았냐고 하면서 효도의 허세를 믿지 않았는데요. 그게 아니면 사채를 쓴 거 아니냐고 하면서 효도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효도는 결국 수빈이를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화가 나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흥분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최명희를 치고 말았습니다. 최명희는 장숙향과 강진범에 의해 감금되어 있었는데요. 장숙향은 시어머니한테 약을 먹이면서 절대 최명희를 풀어줄 생각이 없었지만 최명희는 장숙향의 눈을 피해 약을 먹지 않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탈출을 한 거였습니다. 최명희가 사라진 이후 강진범은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강진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진범과 장숙향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강진범은 어머니가 나타나셔봤자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설마 우리를 죽이기에 하시겠느냐고 했는데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강진범은 벌벌 떨고 있었는데요. 장숙향은 강진범이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강진범을 다그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질이 못난 궁상으로 살 거냐고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유약하고 우유부단하니까 아버님이 산소호흡기를 꽂을 때까지도 당신이 인정받지 못한 거라고 혼을 냈습니다. 이런 관계를 보면 무서운 일을 저지른 사람은 강진범이 아니라 장숙향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장숙향은 강진범이 동생의 비서 노릇만 30년을 했다고 하면서 치욕스럽지도 않았느냐고 다그쳤습니다. 강진범은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그래도 어머니를 그렇게 모시는 건 아니었다고 하면서 자식된 도리가 아니었다고 괴로워했는데요. 장숙향은 그런 강진범을 한심스럽게 봤습니다. 장숙향은 강진범이 자기 아니었으면 회장도 되지 못했고 감옥에 갔을 거라고 했는데요. 장숙향은 강진범이 저지른 죄값을 태민이가 대신 지게 했습니다. 죄목은 청탁과 뇌물공여였는데요. 사실 그 죄는 강진범이 저지른 게 아니라 장숙향이 뒤에서 조종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태민이 대신 감옥에 가게 된 일에 정말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청탁과 뇌물공여라는 죄목만으로 강태민은 1년간의 감옥 생활을 해야 했는데 장숙향은 뇌물을 공여하면서 무엇을 청탁했던 것인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장숙향이 청탁을 한 내용을 알았더라면 강태민도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가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었는데요. 장숙향이 청탁을 넣은 건 강태호의 부모님을 사고로 위장해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강태호는 불타버린 차를 보관해 놓고 있었는데요. 그 차가 바로 강태호의 부모님이 타고 있던 차였습니다. 강태호는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충격에 빠져 장례식장을 찾았는데요. 강태호의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장숙향의 음모로 강태호의 부모님이 사고로 위장해 죽게 된 거였죠. 장숙향은 강태호의 부모님을 죽이고 최명희까지 감금을 해버린 이후 강진범을 회장으로 만들었던 건데요. 장숙향의 이런 끔찍한 비밀이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질 진짜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